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입술에 어떤 색을 주로 바르시나요? 아주 사소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얼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날은 거울 속 내 얼굴이 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죠. 화장을 하면 뭔가 더 생기 있어질 것 같아서 립스틱을 꺼내는데 어쩐지 더 칙칙해 보이는 날도 있고, 반대로 오늘따라 내가 좀 달라 보이네 하는 날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얼굴인데 어떤 날은 빛나고 어떤 날은 더 주름져 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화장법 하나가 얼굴을 얼마나 달라 보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이를 감추지 않고도 오히려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화장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바로 이 색에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평소에 바르는 립스틱 색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 절대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주름도 가리고 기미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두껍게 올려본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두껍게 바르면 괜찮겠지?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두껍게 바른 날일수록 오히려 얼굴이 답답해 보이고 주름은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뷰티 디자이너 바비 브라운은 말했어요. 두꺼운 화장은 주름을 감춰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운데이션을 고를 땐 먼저 내 피부톤과 딱 맞는 색을 찾아야 합니다. 손등 말고 꼭 턱선이나 목 옆에서 테스트해 보세요. 내 피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색이 가장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얇고 촉촉하게 한 겹만 가볍게 올려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얇게 바르면 기미나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면 어쩌죠? 그럴 땐 얇은 베이스를 먼저 깔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 컨실러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컨실러를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꼭 가리고 싶은 부분만 콕콕 눌러주듯 가볍게요. 이렇게 하면 얼굴 전체는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특히 눈가나 팔자주름 같은 부분은요, 파운데이션이 두꺼우면 웃을 때 금세 갈라져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컨실러를 살짝만 얹어주면 주름이 더 얇아 보이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화장은 나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파우더나 팩트 꼭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나면 이제 파우더나 팩트로 마무리해야지 하고 자동으로 손이 가시죠? 저도 예전에는 화장의 완성은 파우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우더나 팩트가 오히려 내 얼굴을 더 건조하게, 그리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수분도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다 보니 파우더나 팩트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주름 사이사이가 더 잘 보이고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아예 안 발라도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사실 꼭 안 발라도 됩니다. 오히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피부를 더 윤기 있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만약 정말 번들거림이 신경 쓰인다 하시면 그때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T존만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마나 콧등처럼 유분이 잘 올라오는 부분만 브러시나 퍼프로 살짝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굴이 번들거려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건조한 느낌은 피할 수 있어요. 결국 파우더나 팩트는 필수가 아니라 내 얼굴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화장은 나를 가꾸는 일이지만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장 예쁜 얼굴이 나온다는 것, 이 작은 팁으로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눈썹 모양이 얼굴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을 다 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허전함은 눈썹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썹 숱은 줄고 색도 옅어지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눈썹이 흐릿하면 얼굴 전체가 힘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진하게 혹은 얇게 그려버리면 오히려 인상이 세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운 눈썹 모양과 컬러를 찾는 게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따뜻해 보이게 만듭니다. 눈썹 색은 머리카락보다 살짝 연한 색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썹선은 너무 각지게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살짝만 정리해 주세요. 특히 눈썹 앞머리 부분은 너무 네모지게 막지 말고 자연스럽게 결을 따라 스치듯 그려주시면 됩니다. 얇은 눈썹보다는 적당히 도톰하고 부드럽게 채워준 눈썹이 얼굴의 중심을 딱 잡아줘서 표정까지 한결 부드럽고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화장이라는 건 단순히 색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나답게 살려주는 일이라는 거 눈썹만 봐도 느껴지시죠? 이 눈썹 손질 하나로도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러셔는 얼굴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다 끝내고도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지? 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 그럴 때 생기를 한 번에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블러셔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러셔는 꼭 필요할까?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색이 자연스럽게 빠지다 보니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 더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블러셔를 한 번만 스쳐주듯 발라줘도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고 건강해 보여요. 얼굴 전체가 나 오늘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하고 느끼게 되죠. 블러셔를 고를 땐 내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란 얼굴이라면 블러셔를 광대뼈 살짝 위쪽에 가볍게 쓸어주듯 발라보세요. 조금 더 갸름해 보이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얼굴이 길다면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둥글게 넣어주면 표정이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색을 고를 때는 진한 레드나 핑크보다는 은은한 코랄이나 피치빛 계열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코랄톤이란 산호빛, 연한 주황빛, 화사한 오렌지빛, 피치톤은 복숭아빛, 살구빛, 부드러운 주황빛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진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블러셔를 바를 때는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작은 양으로 톡톡 두드리듯 조금씩 쌓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했다는 느낌보다는 피부가 원래 이렇게 생기 있었나? 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블러셔는 얼굴에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기분까지 함께 밝히는 작은 마법입니다. 여러분,
블러셔 하나만으로도 오늘 얼굴의 생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한번 느껴보세요. 5번째, 아이섀도우는 색조가 아니라 입체감입니다. 여러분, 눈 화장을 조금만 바꿔도 내 얼굴에 또 다른 매력이 살아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눈가가 조금씩 처지고 자연스럽게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눈가에 밝은 컬러를 살짝만 얹어줘도 얼굴 전체가 한층 더 환해 보입니다. 아이섀도우를 고를 땐 너무 진하거나 어두운 색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나이를 감추려는 진한 색조는 오히려 눈가를 더 꺼져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살짝 밝은 베이지나 핑크 혹은 코랄 계열을 눈두덩이에 은은하게 펴발라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눈가가 훨씬 화사해지고 얼굴도 한층 어려 보이게 됩니다. 특히 봄, 가을 톤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봄 같은 화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밝은 코랄 계열이나 베이지 톤이 잘 어울리고, 가을처럼 차분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브라운이나 로즈 톤으로 깊이감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는 반짝이가 많은 글리터보다는 살짝만 은은히 빛나는 색으로 선택해 보세요. 너무 반짝이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으로 자연스럽게 눈가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여요. 결국 아이섀도우는 단순히 색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눈매를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한번 아이섀도우로 눈가의 입체감을 살려보세요. 여러분의 또 다른 매력이 반짝반짝 살아날 겁니다. 6번째, 입술색이 얼굴을 완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술색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얼굴 전체도 금세 힘이 빠져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생기 있는 색을 딱 맞게 얹어주면 표정이 한층 더 환해지고 기분까지 달라져요. 그럼 내게 딱 맞는 입술색 어떻게 고를까요? 먼저 내 피부톤을 살펴보세요. 피부가 노란 기가 돌면 따뜻한 코랄, 피치, 살구톤이 잘 어울리고, 피부가 핑크 기가 돌면 로즈, 핑크, 플럼톤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내 피부톤과 입술색이 맞아야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고 화사해 보여요. 그리고 색을 고를 땐 너무 진하거나 탁한 색은 피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너무 짙은 색은 주름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얼굴을 무겁게 보이게 합니다. 입술만 예쁘면 되는 걸까요? 사실 립 컬러는 섀도우, 블러셔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진짜 센스가 살아나요. 예를 들어 눈화장을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자연스럽게 했다면 입술에도 따뜻한 코랄살구 톤을 발라주세요. 반대로 눈가를 핑크로즈 톤으로 화사하게 연출했다면 입술도 같은 계열로 연결해주면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해집니다. 블러셔도 마찬가지예요. 입술과 톤을 맞춰서 블러셔는 살짝만 혈색을 주듯 발라보세요. 너무 진하면 나이 들어 보이지만 입술과 블러셔, 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마치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기 있었나? 하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을 바를 땐 전체를 꽉 채우기보다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보세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색감이 오히려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입술이 건조하다면 립밤이나 보습 좋은 립 제품으로 먼저 촉촉하게 해주세요. 입술이 촉촉하면 그 자체로도 얼굴에 빛이 돌고 입술색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결국 입술색은 작은 디테일 같아도 여러분 얼굴과 기분을 모두 바꿔주는 마지막 한 방울입니다. 오늘은 꼭 한번 내게 잘 맞는 입술색을 찾아서 섀도우 블러셔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60대 이후에도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하고 무겁지 않게 귀티나는 화장을 완성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색 하나, 얇은 화장법 하나가 얼굴을 훨씬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해준다는 것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장을 잘해도 결국 피부가 건강해야 화장이 더 예쁘게 빛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돈 많이 들여서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싼 피부과 시술 없이도 집에서 내 피부를 더 건강하고 탱탱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도 피부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세린이라고 하면 입술이 건조할 때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바세린 하나로도 얼굴부터 몸까지 피부를 훨씬 더 건강하고 윤기 있게 가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면서 작은 자극에도 주름이 더 잘 생기죠. 이럴 때 바세린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바세린은 장벽 형성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위에 얇은 장벽을 만들어 밤새도록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지켜줘요. 밤에 잠들기 전 얼굴에 얇게 바세린을 펴 발라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확실히 더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바세린만 발라도 좋지만 여기에 페이셜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보세요.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은 영양과 진정 효과를 함께 주거든요. 바세린과 오일을 손바닥에 살짝 비벼서 녹여준 다음 특히 눈가나 팔자주름처럼 주름이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에 살짝 두드리듯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코팅막을 만들어서 한층 더 탄탄하고 매끈해 보이는 얼굴을 만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 혹시 요즘 발 뒤꿈치 각질이 거칠어져서 신경 쓰이셨나요? 그럴 땐 밤에 자기 전에 바세린을 듬뿍 발라서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치가 정말 아기 발처럼 보들보들해져 있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결국 비싼 크림이나 화장품으로 겉만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바세린 관리 하나로도 피부의 본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각질 관리는 꼭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바세린으로 피부를 잘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피부 위에 남아있는 묵은 각질을 조금씩 정리해 줄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더 두껍게 쌓이기 쉽습니다. 피부가 예전만큼 스스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래, 그럼 빡빡 문질러서 확 벗겨버려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는 게 아니라 꼭 부드럽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피부가 더 민감하고 얇아져 버릴 수 있거든요. 각질을 정리할 땐 스크럽 제품이나 필링젤을 사용할 때도 손끝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장솜이나 패드를 사용해서 약산성 토너를 살짝 적셔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듯 관리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주름처럼 꺼져 보이는 부위가 한층 정리되고 얼굴빛도 훨씬 더 환해 보이실 거예요. 특히 각질 제거는 주 1,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스스로의 재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얇아지고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엔 꼭 보습을 듬뿍 채워주세요. 바세린이나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피부가 다시 편안하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각질 관리도 피부를 억지로 벗기려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얼굴을 훨씬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비싼 크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 좋아지려면 비싼 크림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비싸야 효과가 좋을 거야 하고 고급 브랜드 크림을 한 번쯤은 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크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95% 이상이면 그 크림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수분을 듬뿍 담은 크림이 바로 알로에 크림이더라고요. 알로에는 자연 유래 성분이라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오래 머금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고 화장도 들뜨고 겉돌기 쉽습니다. 그럴 땐 알로에 크림을 듬뿍 발라서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알로에 크림은 가벼운 제형이라 바를 때도 시원하고 답답한 느낌 없이 피부가 금세 편안해집니다. 혹시 어떤 알로에 제품을 써야 할까요? 하고 고민되실 수 있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고를 필요 없어요. 전 성분이 단순하고 알로에, 원액 비율이 높은 제품이라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약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알로에 젤 형태나 수분 크림 형태의 제품이 좋고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알로에 농축 원료 비율이 95% 이상이니까 꼭 화려한 브랜드 이름보다 성분표를 먼저 봐주세요. 알로에 크림을 바를 때는 세안 후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손바닥에 넉넉히 덜어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펴발라 보세요. 목이나 쇄골 라인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훨씬 건강한 인상이 살아납니다. 결국 피부는 비싼 크림보다 내가 얼마나 피부를 아끼고 돌봐주느냐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알로에 크림 하나로도 여러분의 얼굴은 충분히 건강하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피부는 결국 내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결국 피부는 내 몸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빛나는 피부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먼저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꼭 마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쉽게 보이게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면서 화장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먹고 얼굴빛도 한층 맑아져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가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충분히 잠을 자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훨씬 건강해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자나 단 음식, 짠 음식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염증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신 녹색 채소, 토마토, 과일 같은 자연식품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한 빛이 올라오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화장은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지만 그 화장이 예쁘게 빛나려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환해질 겁니다. 5번째, 내 마음의 화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실 화장을 아무리 공들여도 내 마음이 무겁고 주름져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표정과 눈빛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탄력도 함께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피부보다 훨씬 더 쉽게 젊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젊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꿔주면 그 기운이 얼굴로 그대로 스며들어 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피부 재생을 돕는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마음을 가꿔주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피부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주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나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표정에도 눈빛에도 따뜻하게 스며들 겁니다. 결국 화장은 단지 얼굴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삶을 환하게 빛내주는 가장 멋진 내 마음의 화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화장은 단순히 나이를 가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조금씩 다시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도 여전히 내 안에는 빛나고 따뜻하고 단단한 내가 있다는 것. 그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